조금 전 백반장하고도 잠깐 얘기해봤습니다만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두고 한중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싱 대사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중국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사실상 촉구했는데요.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곧바로 거절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연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에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공정선거법, 오염수 마시겠다, 공식 복귀, 동결, 인상, 아포방포 10으로 가져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나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 둘 다 공격하던 여권은 이제 공격 대상을 하나로 좁힌 모습입니다. 바로 싱 대사를 비롯한 중국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직접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면서 싱 대사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사과 없이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 외교적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려 한다면 한반도에서 중요한 외교적 지렛대를 잃게 되겠지만 동등한 이웃 국가로서 우리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면 우리 또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국을 존중하고 한중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싱하이밍 대사와 중국 정부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분노에 진심 어린 사과로 응답하고 양국의 공동이익 정진을 위해 필요한 태도를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도 언급한 비엔나 협약, 이 협약 구조에 의거해서 이 페르손 논 그라타, 즉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견을 대정부 질문에서 직접 정부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도발적 망발을 일삼는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는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싱 대사 개인에 대한 망신 주기에도 나선 듯합니다. 싱 대사가 이번 배팅 발언을 굳이 무리해서 한 이유, 중국의 전랑 외교, 즉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싱 대사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작년 12월 장청광 주 광주 중국 총영사에게 중국 제로나 코로나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그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이건 철저하게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즉 그렇다면 이거는 중국 외교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고가 됐고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전의 기회가 필요했고. 네, 여당 주장에 따르면 싱 대사의 노력이 통한 걸까요? 우리 정부 여당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 발언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는 한 목소리로 싱 대사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황부시보의 사설을 통해서입니다. 싱 대사의 발언 무엇이 사실이 아니냐면서 과거 중국,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다가 지금은 한쪽 편에 서서 미국에 배팅하는 건 급진적인 도박꾼 논리이며 매우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저격했습니다. 이 중국이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전망이 무색하게 갈수록 확전 양상을 띠는 이번 배팅 발언 논란인데요. 여기에 기폭제가 될 만한 정부와 여당 일각의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추진입니다. 시작은 지난해 법무부에서였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 국민은만 우리 나라에서는 투표권을 갖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서 투표권을 주는데요.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도 투표권을 유지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따라서 의무 거주 기간을 조건으로 넣자는 취지로 당시 언급이 됐던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권성동 의원이 최소 5년 의무 거주 기준을 추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면에서 다시 등장한 겁니다. 싱 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준 언행은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네, 권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표심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 이야기가 나올 때 한 장관이 설명한 취지와는 좀 달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본격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원내 지도부에서는 입장을 들어보겠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당 내에서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체제가 우월한 한 이유는 중국과 상호주의가 되진 않지만 중국이 민주적 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체제가 우월한 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느냐. 중국은 안 주더라도 우리는 주는 게 대한민국 체제가 중국 체제보다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선거법, 말 그대로 공정한 건지 부작용은 없을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지금까지 전해드린 일련의 움직임, 결국 중국과 점점 멀어지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주도권을 줬던 외교의 균형을 이제야 되찾는 거다, 이렇게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요.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를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옵니다. 미국을 대신해서 전면에 나서서 싸울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실제 백악관은 이번 한중 갈등 국면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나라를 치켜 세우는 동시에 중국을 저격했습니다. It certainly appears as if there was some sort of pressure tactic here used. South Korea is a sovereign, independent nation, a terrific ally, and a great friend, not just in the region, but around the world. And they have every right to make the kinds of foreign policy decisions they deem are appropriate. We're grateful for the support that they continue to provide,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Ukraine. 네, 두 번째 픽은 오염수 마시겠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다. 이 발언이 우리 정부 측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음용 기준에 맞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기는 했는데요. 이 발언을 한 사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이번에도 한 총리가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한 총리는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이렇게 수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이미 정부가 공식 답변과는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 국민의 불안을 괴담을 유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온당한 자세인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말을 막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당시 질문을 던졌던 김성주 의원의 탓으로 돌리면서 철저한 검증의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한 총리를 감쌌습니다. 총리께서는 기준에 맞으면 드실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총리님께서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여전히 괴담 프레임을 밀고 나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괴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없어요. 당뇨가 시작하면 좀 먹지 말아야 돼요. 정부에서는 검사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상인이나 소비자들이나 다 걱정은 많이 하죠. 네, 이현주 전 의원도 바로 이 부분을 놓고 내부 저격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나 국민들의 합리적 결정을 굳이 괴담 수준으로 폄훼하려는 이유가 뭔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이 괴담에 현혹된 바보들이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아플 수밖에 없는 지적을 한 건데요. 동시에 오염수 방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도 나왔습니다. 이 일본이 오염수 대신에 알프스 처리수라고 명명하면서까지 이번 방류의 든든한 방패막으로 삼았던 알프스도 완벽하지 않다는 방증이 드러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알프스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인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차례 고장이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필터 이상으로 탄산염이 유출되고 흡착탑 틈새가 부식되는 등 사고 유형이 다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새로운 필터를 설치하거나 부품 재질을 바꾸며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은 알프스 시스템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방증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네, 다음 픽 공식 복귀입니다. 이태원 참사전으로 부실 대응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 업무에 복귀했다고 용산구청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석 다음 날에는 출근 저지에 나섰던 유가족을 피해 아침 일찍 구청에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박희영은 어제 참사 트라우마로 인한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해서 결국 풀려났습니다. 박형이 공황장애라면 저희 여기 있는 유가족들은 살아서 숨쉬는 시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나온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구청 측은 박 구청장의 보석 사유가 질병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박 구청장은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유가족과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결 인상으로 가봅니다. 약 한 달 전이었죠. 한전의 사장 사태와 자구책 발표 끝에 전기요금은 1kW 시당 8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7월에서 9월 이 3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한전이 16일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정리해서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요금을 인상할지 동결할지 의견을 한전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한전이 21일쯤 공식 발표할 계획인데요. 인상 요인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또 인상하는 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총선을 앞둔 여당의 압박도 이런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픽. 아포방포 10으로 가져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늘로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군 입대로 완전체 활동을 잠시 멈춘 멤버들도 팬 아미들을 향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글로 표현했는데요. 동시에 10주년 프로젝트 아포방포 10, 즉 아미포에버 방탄포에버 10주년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주요 명소가 방탄의 상신색인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등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해외 팬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I'm here to celebrate BTS 10th Anniversary Festival. This is the Army Light Stick. I'm gonna be doing this when I go to the park. 네, 전 세계 아미 여러분들 17일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